네, 최근 삼부 토건의 법정관리 신청과 건설업계 입단 도산 우려 속에 지난해 말로 효력이 소멸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제2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촉법의 논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기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의 김용태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자, 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좀 내용이 어려워서요. 설명이 우선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IMF 시절 기업은 멀쩡한데 사실 현금 유동성이 갑자기 부족해져서 도산한 기업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만 이제 도와주면은 잘 살아서 정말 종업원들도 이제 고용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법이 이제 요 법의 이제 뼈대입니다. 기본 뼈대. 예. 그래서 이게 법정 관리까지 가지 않고 채권자들이 모여서 이제 협약을 통해서 돈을 이제 집어넣어 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즉 요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워크아웃 제도를 이 기촉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난해 말로 끝난 한시법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IMF 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요. 3년마다 갱신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가 작년 말로 이제 끝났는데, 이 법이 계속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현재는 지금 4개월 동안 입법 공백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융기관 합의 아래 워크아웃, 이른바 기업 개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 예. 사실 이게 없어도 지금 통합도산법에 따라서 법정관리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일단 법원에서 하는 거는요, 당연히 이제 판사 주재하에 여러 가지 이것을 파산시킬지 아니면 회생을 시킬지 결정하는 건데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순간 기업의 회생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선호하지 않고 채권자들도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이 워크아웃 제도가 꼭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이게 사실 기촉법에 이제 이해 당사자가 이렇습니다. 네. 일단 주채권 은행이 있을 거고요. 예. 다음에 두 번째는 제2금융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업이겠죠. 예. 근데 요 3자가 조금씩 기촉법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기촉법이 없이 법정 관리로 가겠느냐 물어보면 다 반대입니다. 아.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을 좀 조정해주는 선에서 기촉법을 살려나가야 된다는 게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으로 봐서는 법정 관리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예. 기촉법이 있을 경우에 워크아웃으로 일단 가는 걸 선호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실제 이 법이 운영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기업이 되살리는데 더 유리했습니까? 법정 관리라든지 워크아웃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예, 당연히 기촉법이었죠. 그러니까 이 불만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부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네. 그런데 이것을 주채권은행이 기업을 살리는 방식까지 관여하는 게 맞느냐. 결국 기업 살리는 것은 우리 책임인데, 네. 이런 불만이 있고요. 제2금융권 입장에서는 우리도 똑같은 채권자인데 채권 액수가 작다고 해서 모든 이 회상 절차를 제1금융권이 끌고 가는 게 맞느냐. 아. 이런 불만이고요. 네. 제1금융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채권자이니까 이 모든 절차를 다 관여하는 게 맞다. 예. 그런데 이 정부기관, 즉 금융위원회에서 속된 말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관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자한테 그러면은 이 기촉법을 없애고 법정관리로 가라. 네. 그러면 또 셋 다 이제 절대 그건 안 된다. 이런 이제 불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일부 조정해주면 네. 기촉법이 이 3자한테도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없더라도 예. 채권 금융기관끼리 합의해서 자율적으로 워크아웃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왜 100% 동의를 끌어내기 어려워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인간 욕망의 문제인데요. 예. 이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기업을 회생시키려면은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당신 채권자는 돈을 얼마를 넣어라, 당신은 얼마를 넣어라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내 채권은 빨리 회수하고 싶으면서 이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넣는 것은 다들 꺼려하죠. 아, 네. 그래서 그 조정이 자율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이런 기초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초법은 일단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은 예. 뭐 워크아웃으로 갈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훨씬 워크아웃을 하기가 쉽다 이런 점이 이제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근에 삼부토건이 기업회생 절차 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거는 기초법이 없기 때문인가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그런 셈입니다. 네. 그 삼부통원 입장에서도 사실 법정 관리로 간다는 자체가 기업 회생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얼마나 타격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워크아웃도 좀 고통스러운 과정인데요. 예. 법정 관리로 가는 순간 사실 기업에 회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울며 그 겨자 먹기로 삼부토건 입장에서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네. 자율적으로 채권원회단이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서로 간에 내가 돈을 이만큼 집어 넣어서 이걸 살려야 된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은 부실 기업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을 가장 합리적으로 정리하거나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 이게 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인데 이게 지난해 말로 소멸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걸 왜 그냥 넘어갔는지, 제2법의 필요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예. 지지부진하고 제2법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법무부의 이제 반대였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두 가지 논리를 들어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의 채권자들이 찬성을 하면 이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25%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의 이제 소액 채권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다. 즉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부하고 정부하고 우리 국회가 계속 협의를 해서 일단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하자. 네. 그래서 나온 지금 안이 이 나머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아예 채권을 다 산다. 이 찬성하는 채권단 측에서요. 예. 이런 지금 규정을 만들어서 논란 자체를 아예 그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예. 이제 또 하나가 법무부가 지금 이제 제기하는 게 이런 것들을 왜 소위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하느냐. 결국 법원이 다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이래서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이것도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입니다. 예. 그리고 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소위 근거는 뭐냐면 그 법에 이 규제받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다음에 기업 이 3자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데 약간의 불만들은 있지만 기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동의하거든요. 예. 따라서 일부 문제를 좀 푸는 선에서 기초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데에는 사실 이제 공감을 했는데 사실 이해 조정을 조금씩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이런 이해 조정들을 다 해서 반드시 기초법을 이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물려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네. PF 대출의 한 30% 가까이가 제2금융권이라고 그랬는데, 예.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된 사항이 동의하지 않는 채권단의 그 부채까지 다 사들이겠다라는 건데, 이게 예. 금액 액수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거 다 살 수 예. 있겠습니까? 제1금융권에서? 지금 이제 우리 제2금융권도요, 이 입장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제1금융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본인들이 이제 그 손실을 계산할 겁니다. 예. 채권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채권을 회수하는 그 돈의 이제 가치하고 요 기업을 아예 살려가지고 살려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거하고 손실을 계산할 텐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아마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래도 역시 살려서 나중에 이익을 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최대한 이 제1금융권하고 같이 이 채권단으로 예. 이제 끌어들이고요. 나머지 안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이제 이 매수 청구권을 사용해서 6개월 네. 이내에 이제 사들일 그런 이제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 금융업계나 건설업계는 일단 기초법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해주셨는데, 예. 국회 내에서 의원들께서는 어떻습니까? 공감대가 많이 좀 형성돼 있습니까? 예, 사실 이제 일부 오해도 있었고요. 법무부가 워낙 완강하게 반대해서 예. 특히 이제 우리 국회에서 이제 민감한 게 법 체계, 위헌 소지 이런 것들이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해가 많이 풀렸고요. 아까 1금융권, 2금융권 기업들 각자의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이제
그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이제 무마가 됐고요. 예.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그 기초법을 뭐 원 취지대로 살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2법안이 이미 상정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안 소위에 넘어가 있고요. 네. 어차피 그 법안의 뼈대가 법안 소위에 넘어가 있으면은 법안 소위에서 이것저것 이제 수정하는 게 법안 소위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방 논란이 됐던 뭐 위헌 소지랄지 소액 채권자의 이제 권리 그 무시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고 금융위원회가 뭐 전권을 사용해서 이 전반에 관여하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이런 선에서 법안 소위에서 아마 법안을 제대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꼭 네.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필사적으로 여러 의원들 그 의견을 이제 다 취합해가지고 여러 최상의 방법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완사항을 얘기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 기촉법이 구속력이 약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제대로 워크아웃을 이행하고 있는지 어쩐지 채권단에서 파악하기 힘들다. 이 구속력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런 건 어떻게 좀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진행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꾸로입니다. 사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워크아웃 이 진행 절차를 강제해서 자기들이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아, 그렇습니까? 결국 네. 기업을 살리는 것은 우리들이 판단하는 거지 은행들이 하는 게 아니라 즉 아무리 워크아웃 기업이라도 일부 신규 투자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구조조정을 하는 뭐 동안이라도요. 예. 이런 거조차도 은행들이 일일이 감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니까 기업들이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네. 이번 이제 그 저희가 개선안에서는 기업들의 이런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서 어떤 기업들 스스로가 이 기업 회생 절차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최근 이 건설업계와 금융시장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연말까지 무슨 뭐 60개 회사 정도가 부실화될 거다. 이런 부도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건설시장 상황을. 이게 지금 이제 건설시장의 특성이 뭐냐면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사실 이제 기업이 부실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건설사의 특징이 현재 뭐 이 PF로 묶여있다 돈 치더라도 계속해서 신규 발주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돈이 돌아야지 네. 기업들이 살아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 이제 침체 때문에 돈이 안 돌고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면 한 곳에서 막히면은 전체가 다 무너지는 이제 상황인 거죠. 예. 뭐 지난번에 이제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도 이제 드러났듯이 이게 빨리 지금 물꼬를 터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물꼬가 안 터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 건설업계 전체가 위험하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빨리 돈을 빼야 된다. 예. 이렇게 시작되면 이게 바로 이제 줄도산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숨통을 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지금 현재 어렵지만 돈을 집어넣어서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은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살려내면은 그게 연쇄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면서 선순환을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악순환을 네. 맞는 이런 즉각적인 조치들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채권 금융기관들이 지금 당장 돈을 뺄 수도 없는 것이 이 건설업체들의 무더기 도산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네. 거꾸로 또 금융부실로 금융사들한테도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법정 관리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악순환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워크아웃을 통해서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은 빨리빨리 살려나가는 네. 방식으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기초법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조조정의 행보를 좀 더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도 기초법 제2법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7시 31분 다가서고 있습니다.